일기 신도시 재건축 누가 제일 먼저 할까요? 이건 조별 과제입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잠수타는 친구, 얼타는 친구, 수많은 빌런들 때문에 자료조사 흥부, 제작 흥부, 발표 흥부, 학점 F. 알고 봤더니 얘가 구멍이었어. 자, 우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 위에 법을 만들어 놓고 대재건축 시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법은 원래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계획됐어요. 90년대에 서울 주변에 만들어둔 배드타운들, 옛날 말로 위성도시들의 노후화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런 고민에서 시작했으니까요. 먼저 어떤 집이 재건축을 할 수 있나요? 재건축에 동인이 생기나요? 지금보다 크게 지을 수 있는 집, 그래야 우리가 다시 들어가고도 집이 남아서 그걸 분양해서 수익이 나고 그 수익으로 공사비를 내죠. 이 공식이 옛날엔 됐어요. 5층짜리 저층 단지들 재건축할 땐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 일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비슷한 연식의 친구들은 이미 아파트가 높아요. 이 땅에 허용된 용적률, 밀도를 거의 꽉 채웠어요. 그래서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건물이야 다시 지을 수 있겠지만 남겨서 팔 집이 없으니까 수익도 없을 테고, 그럼 우리 돈으로 다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용적률을 막 풀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풀로 채워서 아파트 지으니까 하늘이 안 보이겠죠. 이게 정부의 첫 번째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주지 않고 골라서 주겠다는 조건을 걸었고, 두 번째 고민은 크기였습니다. 일기 신도시 짱 커요. 노후 계획 도시까지 합치면 어느 세월에 다 재건축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고민과 두 번째 고민을 엮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들은 용적률 더 줄게요. 이렇게 하면 님들 안전진단도 안 받고 사업 빨리빨리 가게 해줄게요. 이게 큰 틀에서의 원칙입니다. 원칙을 세웠으니까 이제 누가 먼저냐도 정해야겠죠. 화산농검을 열어서 천하제일을 가립니다. 재건축 선도지구를 6월 공모해서 11월 선정하는데 점수가 가장 높은 곳을 뽑습니다. 어떤 점수냐? 배점을 보면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커요. 자, 공모 이후 동의서 가장 많이 거둔 곳일수록 유리하다는 거예요. 와, 근데 60점 만점 받으려면 동의율이 95%나 필요해? 물론 원래는 그렇긴 한데요. 만약 지코노미 마을에서 5개 단지가 공모에 참여했는데 놀부네 단지가 동의율 70%로 1등이라고 해보죠. 95%는 못 채웠지만 참여 단지들 중에서는 1등이니까 놀부네가 60점 만점을 받는 식입니다. 그 다음 10점은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이라고 써있죠. 예를 들면 주차 대수가 모자란 곳들, 가구당 0.3대 미만이면 10점이고 1.2대 이상이면 2점. 그러니까 널널할수록 점수가 낮습니다. 자, 재밌는 건 일기 신도시를 지을 때부터 아파트에 본격적으로 지하 주차장을 넣기 시작했거든요. 넉넉하지 않은 편이긴 하지만 없진 않아요. 그렇다면 가구당 0.3대는 어디를 말하냐? 일기 신도시에 아파트가 아닌 곳들도 많잖아요. 상가주택, 빌라가 모여있는데 구역 단위로 봤을 때 건물이 낡았다거나 도로가 좁다거나 모두 정주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여기에는 정성평가를 하겠다고 써있어요. 정량이 뭔가 딱딱 수치화되는 시험 같은 거라면 정성은 수치화되지 않는 면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항목의 10점은 지자체가 알아서 주겠다? 자, 물론 일기 신도시에 해당되는 지자체가 조정할 수는 있는데 전국에 적용되는 이 항목들과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공원, 녹지 같은 기반시설을 확보하거나 광역교통시설을 확보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치화가 힘드니까 정성평가 하겠다는 의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역전을 노릴 수 있는 지점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많이 뭉치라 이겁니다. 아까 정부의 고민이 뭐였다고요? 안전진단 면제 기준이 뭐였다고요? 통합재건축을 많이 하라는 거였잖아요. 여기도 보면 통합정비 참여단지가 많을수록, 그렇게 해서 참여하는 가구 수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와, 그럼 친한 친구들끼리 아무나 헤쳐모여? 이 특별법을 처음 만들 때 세웠던 대원칙을 보면 이래요.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용적률을 더 주는 특별정비구역은 이럴 때 지정한다. 아파트들이 뭉치는 주거단지 정비형이라면 25m 이상의 도로로 구획된 1단의 토지, 괄호 속 대로 3류는 25m에서 30m를 말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눠진 한 덩어리의 땅, 그러니까 기도를 펼쳤을 때 도로가 구분선입니다. 그렇게 한 덩어리로 블록 단위로 뭉치란 얘기입니다. 여기 있는 흥분의 600가구짜리 아파트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옆에 있는 친구네랑 뭉쳐도 점수 얼마 못 받아요. 그냥 이 블록 전체로 뭉쳐서 가야 윈윈이죠. 자, 정부 입장에서도 빨리 재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면 헤게모니 싸움이 벌어집니다. 누구네가 대지 지분이 많니 적니, 쟤들이랑 합치면 불리하니 계산기 두드리고 패권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러다 박살나는 게 대부분의 통합 재건축이에요. 그래서 여러 단지 통합 가점은 포기하더라도 그냥 가구수로 체급으로 10점 받아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우리끼리만 해도 3,000가구 되는 단지들 왕왕 있잖아요.
근데 합치려고 했더니 우리 블록은 나만 아파트야. 주변이 다 빌라, 상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가구당 주차 대수 0.3에 해당될 수 있겠죠. 물론 재건축할 때 아파트랑 상가도 항상 싸웁니다. 맨 마지막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바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둔 거예요. 필요시 지자체에서 알아서 5점의 가점을 준다고 하는데 언제가 그 필요시냐? 다시 전국에 적용되는 표준 기준을 보면 상가랑 협약 체결 여부, 공공시행 여부 같은 걸 본다고 하죠. 자, 1기 신도시의 지자체들도 비슷하게 적용하겠죠. 자, 선도지구가 되면 이런 혜택이 따라옵니다. 용적률 보면 조례에도 불구하고 국계법 상한의 150%.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 3종 주거지의 용적률은 300%가 맥시멈인데 지자체마다 조례를 통해서 250으로 막은 곳들이 있어요. 나머지 50을 인센티브로 운영하는 거죠.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상한의 1.5배 해주겠다. 3종 주거지 300%를 450까지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편적으로 재건축이 빨리 진행되는 단지들의 특징은 열망이 강해서 동의율이 높아야 된다는 점도 있지만 안 싸워야 돼요. 안 싸우기 위해선 우리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야 됩니다. 잔인한 얘기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단일 면적대로 구성된 단지들이 제일 좋습니다. 면적대의 구성이 많이 다르면 나중에 비례율 조정이나 분담금 문제에서 계속 싸워요. 여기서 단지까지 다르다면 더 싸울 수도 있긴 하겠죠. 이제 우리 형님들이 고민할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와, 그럼 나 1기 신도시 가서 재건축 뭐 살까? 가능성 높은 것부터 낙수 효과가 쭉 내려오겠죠. 나는 어차피 돈 없어서 못 사. 그렇다면 여기서 재건축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질 때 사람들은 어디로 이사 갈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인구의 이동을 따라서 전세 가격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니까요. 자, 6월 이벤트로 마무리할게요. 윌리를 찾아라, 형진이를 찾아라. 6월 한 달 동안 어디서든 저를 보신 분들 혹은 발견하신 분들, 함께 찍은 사진이든 멀리서 찍은 몰카든 찍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어디에 올려야 되는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남길게요. 참고로 함께 찍은 사진은 여성 우대.